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팜이고요. 코드 번호는 326030입니다. 현재 1월 4일, 21년 첫 거래일이고요. 4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안 좋았을 시나리오, 그리고 좋았을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기대했던 부분 이상으로 조금 많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11%,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11%씩 하락을 하네요. 네, 좀,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일단 SK 바이오팜은 상당히 좋게 보는 주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슈도 오늘 결국에 500만 주가 풀렸다. 네. 의무 보유 물량 500만 주가 이제 쏟아졌고, 500만 정확하게 주를 계산해봤는데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일단 주식시장 492만 2063주가 6개월 의무 보유 기간을 마치고 시장에 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시장이 좀 괜찮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해봤었는데,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대를 해봤었는데 오늘, 네, 뭐 쏟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조금 애널리스트 그 한병화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아침이 아니었죠? 12월 31일이었네요. 네, 12월 31일 날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읽어보게 되면요,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세노바메이트의 이제 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규모가 미국, 유럽에 이어 세 번째 일본 시장에 기술 수출을 완료했고, 유럽에서는 기술 수출 지역이 32개국에 31개국으로 확장이 되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노바메이트는 미국에서 직판되고 있고, 유럽과 일본 기술 수출에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인데, 유럽에서 허가 심사 중이며 2021년 상반기에 판매 허가가 예상이 된다. 네, 이거는 이제 상반기, 네, 허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올 9월에 삼상이 시작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올이면은 작년입니다. 2020년. 판매는 24년도부터 예상이 된다. 세노바메이트의 매출액은 2020년 106억 원을 시작으로 21년 732억 원으로 급증하고, 미국에서 적응증 확대가 시작되는 2024년도에는 5,68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 2024년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로 2023년까지 적자를 기록하지만 24년도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주력 약품인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시장에서의 적응증이 부분 발작에서 전신 발작으로 확대되면서 매출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때문이고, 2025년도부터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치료제인 카리스파메이트의 판매도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익 성장의 폭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근데 24년도면 한참 남았죠. 지금 21년도인데. 네, 어쨌든 6,333억 원, 781억 원에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2030년도에는 1조 8천억 원, 그리고 7,767억 원 영업이익을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추정치는 세노바메이트, 암페톨, 그리고 카스마메이트 3개의 약품만 고려한 것이고, 이외 상용화가 유력한 이거는 뭐라고 왜 읽어야 되죠? 렐레노프라이드, 그리고 SKL 13865 뭐 이런 등 임상 초기 단계 약물이 허가를 받게 되면은 실적 추정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에는 이제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한다라고 하고요. 뭐 지금 가격이 14만 원인데요. 15만 원인데. 네, 15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본 내전증 왜 11만 원에서 15만 원을 상향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가 흐름으로 이제 예상을 한 건가요? 그래서 일본 내전증 대표 약품 업체의 기술 수출을 성공했고, 유럽에서 기술 수출을 늘어나는 등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주가 상승 상향의 원추 원인인데, 또한 국내 대표 바이오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리테이팅도 고려했다. 다만 투자 의견은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한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보유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상장 후 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커서 경쟁 업체들 대비 평가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사가 기술 수출한 체즈 파마슈티컬스의 2020년 매출액과 시가총액은 약 2.6조 원, 10조 원이고 글로벌 1위 내전증 약품업체인 UCB의 매출액과 시가총액은 약 7.3조 원, 23조 원이다. 현재 그 SK바이오팜 시가총액이 지금 12조 원이죠. 네, 12조 원이니까 네, 그러니까 23조. 그러니까 한 그 1위 내전증 약품업체보다 한 절반 수준의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바이오팜이 UCB를 넘어서는 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를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좀 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오늘 맞다, 또 이슈가 있었죠, 하나가. 네. 그리고 유럽 파트너사 지분, 이걸 한번 읽어보게 될 것 같은데, SK바이오팜은 유럽 파트너사 아베 테라피틱스가 이탈리아 종합제약사 안젤리니 파마의 인수됨에 따라 신주 인수권을 통해 취득한 아베 지분 12%를 아젤리니 파마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이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베 지분 100%를 인수하고 SK바이오팜과 아베 간 체결한 유럽 41개국에 대한 세노바메이트 라이선싱 아웃 계약 상대의 모든 의무에도 이제 승계하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SK바이오팜 사장은 안젤리나 파마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고 세노바메이트의 유럽 출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면서 이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과 함께 유럽 진출의 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전 세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수급적인 요인들은 정말 좀 재밌었죠. 네. 그러니까 한 200만 주를 샀습니다. 202만 주를 개인 쪽에서 샀고요. 기관 쪽에서는 약 200만 주를 던졌고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다 포함해서 다 던졌는데 개인이 그걸 또 받아냈습니다. 상당히 좀 재밌는 흐름을 보였고요. 금액대로 보면은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3000억, 3067억 3067억 가량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그 이상을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이 개인들이 좀 대박인 게 별로 이런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하락이 나오면은 시장 개인들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쭉 떨어지다가 오늘 그래도 양봉 마감, 갭으로 떨어진 뒤에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기준이 많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시가, 피보나치 보통 여기서 떨어지면은 88.6%까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은 78.6%, 여기서 이제 15만 원이 거의 78.6%고 보통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88.6%에서 보통 조금 반등을 보는 게 맞거든요. 네, 반등은 보통 이제 14만 4천 원에서 보는 게 맞는데, 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그거를 기술적 반등을 이제 볼 때는 피보나치 레벨을 88.6%를 좀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은 78.6%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한 반등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또 약간의 하락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참 거시기 하네요, 진짜. 주가 흐름이 이때는 그래도 쭉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쌍바닥을 만들다가 아무런 힘없이 좀 이렇게 또 박스권이 만들어지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강하게 이탈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생각보다 충격이 강하진 않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기회로 삼은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이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한 예전에도 한 11% 떨어졌으니까 11% 정도 떨어졌을 때는 반등이 나오더라, 이런 통계치를 활용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근데 뭐 반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 조금 더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도 좀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그래도 좀 시장도 나쁘지 않은데, 시장도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조금 그래도 좀 이런 악재라고 하면 악재인데, 악재적인 요소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풀어 나가면서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 그 매도 물량보다는 조금은 버티면서 주가를 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가고 있네요, 지금. 예, SK바이오팜 쉽지 않네요. 쉽게 분석할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는데, 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제 시나리오대로 이제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보통 종목을 분석할 때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항상 짜죠. 보통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잘 안 맞네요. 정말 안 맞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흐름은 다시 역배열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뉴스 플로우는 어떤지 좀 지켜보면서 좀 리뷰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상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저도 하락을 하면서 힘이 좀 없네요. 제가 뭐 다 매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9월 달부터 함께한 종목인데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저 역시도 좀 힘이 없고, 그래도 뭐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또 리뷰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이니까, 올 한해도 수익 그래도 잘 버티셔서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1년 첫 거래일이죠, 오늘.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7시 2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거래일이라 10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이 현재가 1,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30원, 손절가 1,03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에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